13,000개의 표적, 800번의 심야 정밀 타격. 이란의 밤하늘은 말 그대로 거대한 불바다였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지하 벙커는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자비 없는 참수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숨막히는 팽팽한 군사적 대치 상태인 에픽 퓨리 작전이 6일째로 접어든 그날 밤의 공기는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사태의 전개는 바로 전날 늦게 기습적으로 발표된 14일간의 휴전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휴전이라는 단어는 결코 평화를 의미하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휴전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직후에도 이란의 일부 강경파 세력들은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을 향해 자폭 무인기 공격을 무모하게 감행했습니다. 이 기괴하고 모순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현대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소통의 단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속의 무인기 발사 담당 부대원들에게 휴전이라는 진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십 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지하 벙커 안에 쥐새끼처럼 웅크린 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부의 추가적인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전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계적인 통보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녁 8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던 그 순간, 벙커 안의 대원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려줄 지휘관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참수 작전은 그만큼 빠르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지휘 계통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에서 벙커 안의 하급 부대원들은 휴전이라는 생존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맹목적으로 무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머리가 잘린 뱀이 신경 반사로 몸부림치며 독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 중 하나는 이란이 자신들의 귀중한 인프라를 타격한 직후 거의 실시간으로 라반섬의 이란 석유 시설을 향해 무자비한 보복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란의 얄팍한 도발을 참고 넘기지 않겠다는 피해 경고장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지옥 같은 밤의 전과를 차가운 목소리로 브리핑했습니다. 미군은 단 하룻밤 사이에만 무려 800번의 정밀 타격을 쏟아부어 이란의 군사산업 기반 시설을 문자 그대로 가루로 만들고 그들의 오만한 지도부를 완벽하게 짓눌러버렸습니다. 장관은 미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영구적으로 제거된 수많은 적군 수뇌부의 명단을 건조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란에서 아야톨라나 고위 성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머리 위로 벙커버스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을 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작전의 가장 소름 끼치는 기술적 디테일은 바로 미국의 본토에서 직접 이륙하여 진행된 장거리 폭격 임무에 있습니다. 미군은 왕복 30시간이 훌쩍 넘는 살인적인 비행 임무를 무려 18번이나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촘촘한 적의 대공방어망이 깔린 수천 마일의 분쟁 공역을 유유히 뚫고 들어가 적의 심장부를 도려낸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이토록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을 실전에서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이 악의 축을 향해 보여준 물리적 폭력의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떨어지는 물리적 파괴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심리적 붕괴를 유도하는 협상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 대통령만큼 협상의 판을 흔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극렬한 논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전 세계의 숨통을 조이는 하나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밤 거대한 하나의 문명이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전 세계의 언론과 주식시장을 완벽한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며 미국이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9천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말살하려면 수천 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얄팍한 군사적 상식조차 잊은 채 그들은 공포를 팔아먹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진짜 칼끝이 향한 곳은 평범한 이란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자국민을만 5천명에서 4만 5천명이나 잔혹하게 학살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부패한 종교 지도부라는 기형적인 문명 그 자체를 향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미국은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면서도 철저하게 이성적인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의 명분을 농업연구로 위장했던 샤리프 대학교를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이란은 그곳이 단순히 농작물을 연구하는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농업용 트랙터 지붕 위에는 15대의 살인적인 공격용 무인기들이 은밀하게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의 연구실은 샤헤드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통제하는 거대한 군사 지휘소로 마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화로운 동네의 꽃집 지하에서 거대한 마약 공장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교활한 기만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위선의 껍데기를 가차없이 벗겨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사우스파스 석유화학단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은 그곳이 단순한 민수용 에너지 시설이라고 우겼지만 실제로는 이란의 거대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군사심장이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작전 시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 거대한 에너지 단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 파괴가 아닙니다.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분쇄하여 총을 들고 싸울 의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철저한 전략적 것의 작업이었습니다. 무려만 3,000개의 표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지독한 파괴의 향연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적들은 과연 미국의 이 차가운 계산과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2대의 최첨단 군용 수송기가 이란의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처참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적의 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한 비참한 패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한 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초강대국 미국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행한 가장 오만하고도 위대한 파괴였습니다. 기계의 가치와 인간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잔혹한 전쟁터에서 자유진영과 악의 축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틈새가 바로 이 불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6년 4월 3일, 이란의 깊숙한 영토 한가운데서 숨막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한 대가 치열한 교전 중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적의 소굴 한가운데로 조종사와 무기체계를 담당하는 대령 계급의 장교가 떨어졌습니다. 피해 굶주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의 포로를 잡기 위해 사막의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에서 짐승처럼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추락 직후 즉각적인 구출 작전을 펼쳐 7시간 만에 조종사를 극적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관제를 담당했던 대령은 적진의 깊은 곳에 고립된 채 무려 48시간 동안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미군은 이단 한 명의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 이란의 거대한 대공 방어망을 뚫고 특수부대를 무자비하게 투입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대령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탈출이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미군은 C-130이라는 거대한 전술 수송기 2대를 적진 한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조종사가 고립된 위치에서 불과 10km 떨어진 황무지에 급조된 임시 활주로를 건설하는 미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지형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활주로의 진흙 구덩이에 거대한 수송기의 바퀴가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적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절망적인 순간 미군 지휘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수송기들이 이란군의 손에 온전히 넘어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늪에 빠진 2대의 수송기에 엄청난 양의 폭약을 설치하고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렸습니다. 미공군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든든한 일꾼으로 불리는 C-130 수송기 2대가 뿜어내는 거대한 화염이 이란의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명의 대령과 구조대원들을 무사히 살려내기 위해 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막의 모래 위에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 극적인 구출 작전이 전 세계에 타전되자 공산주의 국가들과 악의 축의 반응은 매우 기괴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영 매체와 정부의 대변인들은 쾌재를 부르며 미국을 맹렬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고작 사람 한 명을 구하려다가 4억 달러짜리 비행기 2대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미국의 무능함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들의 계산기에는 오직 불타버린 강철의 가격표만이 찍혀 있었고 구출된 인간의 생명은 아무런 숫자도 기록되지 않은 빈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비유를 통해 저 기괴한 독재 국가들의 끔찍한 논리를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중국에 머물던 한 한국인이 최고급 독일산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현지인을 칠 뻔한 아찔한 교통사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자 현지인은 오히려 덤덤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하면 보험금으로 10만 원을 물어주면 그만이지만 저 비싼 독일제 자동차의 범퍼가 부서지면 수리비로 3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그러니 차가 망가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것은 지어낸 노예외시, 그들 사회외시, 무시는 생명경시의 철학입니다. 기계의 수리비가 인간의 목숨값보다 3배나 비싸게 책정되는 사회.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소모품으로 취급받는 끔찍한 전체주의의 민낯입니다. 독재국가의 권력자들에게 병사들은 그저 창고에 쌓아둔 포탄이나 톱니바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오쩌둥은 과거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 7억 명의 중국 인구 중 6억 명이 죽더라도 1억 명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중국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6억 명의 죽음은 국가의 체제 유지를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통계학적인 손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철학은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4억 달러가 아니라 40억 달러를 불태우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국가의 가장 위대한 의무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는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밤낮으로 돌리면 불과 며칠 만에 새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와 작전을 수행하는 한 명의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과 땀방울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한 가족의 우주가 필요합니다. 기계는 다시 조립할 수 있지만 파괴된 인간의 우주는 그 어떤 돈으로도 복구할 수 없다는 그 숭고한 진리가 바로 미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4억 달러짜리 폭발은 적들에게는 금전적인 손실로 보였겠지만 자유진영의 시민들에게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승리의 불꽃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군인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미련할 정도의 우직함은 미국 사회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군사작전에 회의적이었던 정치인들조차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군대의 결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태우는 국가의 군인들은 전장에서 적의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조국이 반드시 나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대리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천 달러짜리 조잡한 무인기를 날려보내면서 정작 그 무인기를 조종하는 말단 병사들의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지하의 안전한 벙커에 숨어서 휴전 협정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지상의 병사들은 폭격의 표적이 되어 먼지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기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10만 원짜리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군대와 사람을 지키기 위해 4억 달러짜리 기계를 미련 없이 박살내는 군대가 전면전에서 맞붙는다면 그 승패는 이미 총성이 울리기 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화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문명의 수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14일간의 휴전협정. 전 세계의 언론은 드디어 중동의 화약고에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왔다며 안도했습니다. 이 극적인 휴전을 중재한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중동 평화를 위한 5가지 주요 제안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자신들이 글로벌 평화의 중재자인 것처럼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키스탄의 총리와 육군 참모총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마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우아하게 양보를 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적 수사의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북경 지도부의 식은땀과 지독한 공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두 국가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일 때 중재자는 양쪽 모두와 거리를 둔 완벽한 제3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란과 같은 이슬람 공동체로 묶여있는 철저한 우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결코 중립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수년 동안 이란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팔고 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그들의 비대칭 전력을 은밀하게 키워준 핵심 스폰서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뒷골목의 싸움에 비유해보겠습니다. 동네의 불량배가 누군가에게 몰래 건네받은 쇠파이프를 믿고 거구의 챔피언에게 겁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가 챔피언의 압도적인 주먹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자 쇠파이프를 쥐어주었던 바로 그 배우의 스폰서가 갑자기 나타나 자비로운 표정으로 이제 그만 화해하자며 싸움을 말리는 격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평화주의자 코스프레는 이란을 돕기 위한 자비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대한 경제적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나온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근원지는 바로 페르시아만 북부에 떠있는 작은 섬 카르그 섬이었습니다. 이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진 섬은 이란 전체 석유 수출량의 무려 90%가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경제의 심장부입니다. 미국은 휴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카르그 섬의 군사시설들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섬에 있는 거대한 정유시설과 석유 저장고는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배후에 있는 중국을 향해 겨눈 가장 서늘하고 잔혹한 권총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란의 국가 인프라를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미국의 최후 통첩은 이란의 지도부보다 중국의 수뇌부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며 그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북경 수뇌부의 진짜 공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미국이 카르그 섬의 정유시설을 정말로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 본토의 거대한 공장들이 멈춰서고 전력망이 마비되며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경제적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융단 폭격을 쏟아부어 이란을 타격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중국 경제의 목줄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다급하게 들고 나온 중재안이라는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 이란의 완전한 멸망을 막고 자신들의 석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비굴한 백기투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은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피 흘리는 진흙탕 점령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적의 핵심 군사 능력을 외과수술처럼 도려내고 그들의 돈줄을 불태워버리겠다는 확실한 공포만을 심어주었습니다. 적의 영토를 직접 통치할 필요도 없이 적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새로운 방식의 지배력이자 글로벌 패권의 무서운 진화입니다. 이란은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척추는 완벽하게 부러졌고 중국의 오만한 팽창주의 역시 미국의 정밀 타격 앞에서 치명적인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체스판의 지각 변동 속에서 동맹국들이 마주하게 될 새롭고도 가혹한 현실뿐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남긴 가장 거대하고 서늘한 유산은 파괴된 이란의 지하 벙커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위로 불어오는 차가운 모래바람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고 14일간의 기만적인 휴전의 막이 올랐지만 자유진영 동맹국들의 심장에는 안도감이 아니라 전례 없는 거대한 지정학적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세기 동안 세계의 바다를 무료로 지켜오던 초강대국 미국의 충격적인 전략적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항상 2척 이상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굳건하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그곳이 이란의 기뢰나 미사일에 의해 단 10%라도 막히게 되면 미국 경제의 심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셰일 혁명을 통해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룩한 미국에게 중동의 끈적이는 원유는 더 이상 피를 흘리며 지켜야 할 생명수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너무나도 명확하고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 해협은 이제 미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들의 기름은 당신들의 군함으로 직접 지켜라. 지난 50년 동안 동맹국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미국의 안보 우산이 영원히 접히는 역사적이고 무자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선언은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한민국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텅 빈 땅에서 오직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절대적인 해양 무역 국가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화물선의 무려 18%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8%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경제적 위상을 증명하는 찬란한 훈장이지만 동시에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국가의 숨통이 멎어버린다는 끔찍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거대한 태평양 함대가 지켜주는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무임승차의 달콤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의 해군은 북한의 낡은 잠수함과 어뢰정의 위협만을 막아내는 연안 해군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머물러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1000km의 기나긴 해상 생명선은 전적으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선의에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무모한 잔존 세력들이 언제든 유조선을 공격하고 해협의 통행세를 요구하며 해적지를 벌일 수 있는 무법천지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워싱턴의 눈치만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언제나 가장 위대한 각성을 불러옵니다. 강대국의 변덕에 국가의 명운을 통째로 맡기는 굴욕적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이 매정하게 떠나버린 바다의 빈자리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숨통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이고 숭고한 생존의 명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만을 바라보는 좁고 낡은 시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거친 대양의 파도를 직접 호령하는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와 수십 대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5대양을 누빌 10만 톤 급의 슈퍼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더 이상 군사 마니아들의 낭만적인 꿈이나 사치스러운 돈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대 세력의 교활한 비대칭 도발로부터 우리의 유조선과 화물선을 지켜내고 전 세계 물동량의 18%를 안전하게 에스코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력, 시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를 수입하며 강대국에 연명하는 나약한 국가에서 벗어나 글로벌 해상 통신로를 직접 방어하고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굳건한 안보 제공자로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불을 뿜은 에픽 퓨리 작전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향한 위대한 각성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켜보는 지성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다가올 극단적인 각자도생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궁극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우리의 바닷길을 스스로 지켜낼 압도적인 대양 해군을 건설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치를 보는 동맹의존을 택해야 합니까? 대양 해군 혹은 동맹의존이라고 댓글창에 입력하여
당신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선택과 참여가 곧 대한민국의 거대한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휩쓸고 지나간 중동의 사막 위에는 이제 매캐한 화약 냄새 대신 서늘하고도 짙은 외교적 공백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이 선사한 14일간의 휴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거대한 장례식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있는 화려한 왕궁의 밀실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란의 위협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안도감보다 자신들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미국의 거대한 안보 우산이 산산조각 났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더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랍의 맹주들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쥐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적 현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화려한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호원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왕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우선 전략 순위가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인도 태평양의 거친 파도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지금 그들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정글 한가운데에 발가벗겨진 채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안전을 살 수 있었던 낭만적인 시대는 미국 대통령의 차가운 철수 선언과 함께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에 떠는 아랍의 부호들은 이제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속에서 자신들의 낡은 전차조차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수십 년간의 평화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이제야 간신히 기지개를 켜는 수준에 불과하여 당장 쏟아지는 불비를 막아줄 방패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다가오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이란에게 무기를 대주던 피 묻은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랍의 지도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적을 후원하는 국가에게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멍청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완벽한 안보의 진공 상태, 미국이 떠나고 다른 열강들이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이 거대한 틈새야말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역사가 마련해준 가장 완벽한 무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동의 왕실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의 절대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상 유일의 국가입니다. 첫째, 미국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둘째, 강대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간섭이나 외교적 청구서를 들이밀지 않을 것. 셋째, 전시 상황에 준하는 미친 속도로 무기를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이란의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무인기 벌떼 전술을 목격한 아랍의 국가들은 이제 거대하고 둔탁한 소수의 무기보다 민첩하고 지능적이며 압도적인 물량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첨단 방어 시스템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반세기 동안 머리 위로 수천 문의 방사포를 겨누고 있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적과 대치하며 바로 그러한 종류의 가성비 높고 치명적인 비대칭 방어 무기들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벼려왔습니다. 미국이 에픽 퓨리 작전을 통해 단 며칠 만에만 3,000개의 표적을 박살내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었다면 대한민국은 그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적들의 소소하지만 끈질긴 비대칭 도발을 0.1초의 오차도 없이 촘촘하게 막아내는 일상적인 방어의 기적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탱크 몇 대나 미사일 몇 발을 파는 수준의 세일즈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군이 떠난 빈자리를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작전 교리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대한 안보 생태계의 이식 작업입니다. 우리의 K방사는 이제 단순한 방어용 방패를 넘어 중동의 새로운 권력 지도를 그리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을 지키는 천국 미사일과 아랍에미리트의 바다를 순찰하는 한국산 호위함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정학의 중심에서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철의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낡은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무기로 세계의 평화를 강제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발언권을 확보하는 진정한 제국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이 버리고 떠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양의 지배자이자 글로벌 안보의 새로운 심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위대한 통과 의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이 짜놓은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나약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체스판의 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게임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서운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일렁이는 검은 바다 위로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실은 2억 달러짜리 거대한 유조선이 무거운 엔진 소리를 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파도를 가르며 달려오는 작은 물체가 있습니다. 고작 5,000달러면 조립할 수 있는 폭약이 가득 담긴 무인 원격 조종 보트입니다. 2억 달러의 거대한 문명과 5,000달러의 야만적인 폭탄이 바다 위에서 충돌하기 직전에 이숨 막히는 순간, 이것이 바로 미 해군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직후 전 세계 해상 무역로가 마주하게 된 가장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비대칭 해전의 민낯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낡은 격언은 이제 절반만 진실입니다.
현대의 바다는 압도적인 크기의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이 구사하는 해상벌대 전술은 수십 대의 값싼 자폭 드론과 소형 보트를 동시에 쏟아부어 거대한 군함의 방어망을 과부하시키는 흉악한 전략입니다. 이목이 때 같은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호위할 수많은 중소형 호위함과 구축함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바다를 덮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에게는 지금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봄, 미국 해군의 수뇌부가 은밀하게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의 만성적인 투자 부족과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장난 핵잠수함 한 척을 수리하기 위해 무려 3년을 대기해야 하고 새로운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는 것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하는 미국 조선업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대한민국의 조선소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압도적인 로봇 공학이 결합되어 불과 2년 만에 최첨단 이지스함을 찍어내는 거대한 마법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적인 상황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최고급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억만장자가 으슥한 골목길에서 수십 명의 오토바이 강도떼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방탄차의 유리는 튼튼하지만 타이어가 터져버렸고 도시에 있는 유일한 정비소는 차를 고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도들은 매일같이 돌을 던지며 차를 부수려 하는데 정비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골목길에 번개처럼 나타나 단 몇 시간 만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강도들을 쫓아낼 새로운 호위 차량까지 대령하는 세계 최고의 전술 정비 크루. 그것이 바로 글로벌 해양 안보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의 부호들은 하늘을 지키는 천국 미사일만으로는 자신들의 생명줄인 석유 수출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봉쇄되면 사막 위에 쌓아올린 그들의 황금탑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할 수백 척의 무인 수상정과 첨단 호위함 함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설계도를 줄 수는 있어도 배를 제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납기 이른 기약이 없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이 미친 속도의 해군력 증강 요구를 완벽한 품질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오직 대한민국의 조선소뿐입니다. 거대한 쇳물을 들이부어 오차없는 선체를 용접하고 그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관을 빈틈없이 결합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굳은 살 박인 손, 그 손이 바로 다가올 미래 해전의 판도를 결정짓는 진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상선을 만들어 돈을 버는 하청 공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세계의 해상 교통로를 수호하는 강철의 파수꾼들을 탄생시키는 제2의 민주주의 병기창이자 바다의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바다에서 전략적 부담을 내려놓고 아시아 태평양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배경에는 자신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대한민국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해양 파트너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은 이제 한국산 호위함을 타고 한국산 레이더로 적의 드론을 탐지하며 한국산 미사일로 해적의 보트를 수장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18%를 책임지며 조국의 바닷길을 걱정하던 아시아의 무역국가는 이제 전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호위하는 거대한 강철 함대의 창조주로 역사적인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멎은 바다 위에서 진정한 제국의 닻을 올리는 자는 과연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에픽 퓨리 작전이 전 세계에 던진 가장 무겁고도 치명적인 질문은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자폭 드론이나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아니라 이란의 깊은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조용히 흘러가던 핵무기 개발의 시계탑입니다. 만약 이란이 단 한 발의 핵탄두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단 하룻밤에 800개의 표적을 타격하는 이 거대한 참수작전은 결코 실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026년 4월의 이 시점을 타격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진짜 이유는 바로 그 파멸의 시계추가 멈출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는 핵 억지력의 역학을 가장 소름 끼치는 이웃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옆집에 사는 악명 높은 범죄자가 지하실에서 사제 폭탄을 조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탄이 완성되고 스위치가 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그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폭탄이 완성되기 전에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그의 집에 뛰어들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완벽하게 끊어버려 폭탄 조립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우스파스 석유화학단지를 산산조각 낸 것은 바로 적의 지하실로 들어가는 전력망을 영구적으로 차단해버린 가장 차갑고도 이성적인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사막 위로 폭탄이 떨어지기 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피 튀기는 0.1초의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란의 방공망 레이더 화면이 일순간 먹통이 되고 지휘 통제망의 통신 케이블이 유령처럼 마비된 것은 우연한 기기 고장이 아닙니다. 미군의 해커 부대와 전자전기들이 적의 중앙신경망에 치명적인 디지털 바이러스를 주입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든 것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기 전에 이미 적의 뇌사 상태를 유도하는 이 끔찍한 사이버 전자전의 위력은 현대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뒤엎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선제 타격과 전자전의 교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뼈저린 실전 교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핵무장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동맹국의 선의에만 기대어 평화를 구걸할 수 없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에서 미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타격 능력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즉 한국형 삼축 체계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킬체인은 적이 핵 단추를 누르려는 징후가 포착되는 0.01초의 순간의 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증발시켜야만 하는 냉혹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현무탄도 미사일 시리즈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 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군사정찰 위성들을 궤도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벙커를 뚫고 들어간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처럼 대한민국 군대 역시 북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벙커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관통력을 가진 고위력 탄도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하며 적의 심장에 겨누어진 날카로운 비수를 완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으로 나아가 바닷길을 지키는 동안 육군과 공군은 하늘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숨통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며 뒤로 숨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이란의 참담한 붕괴를 지켜본 북한의 지도부는 서울을 향해 불장난을 치는 순간 자신들의 지하 벙커 역시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를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전에서 진정한 평화는 부드러운 대화나 종이 쪼가리에 적힌 타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적이 나를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 역시 완벽하고도 끔찍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압도적인 공포, 즉 확실한 물리적 억지력에서만 탄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에픽 퓨리 작전의 화염 속에서 그 어떤 동맹국보다 빠르고 날카롭게 이 차가운 진리를 체득하고 스스로의 방패와 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벼려내고 있습니다. 길고 숨가빴던 이 거대한 지정학적 분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지성인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냉혹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무기의 위협 앞에서 당신의 조국과 가족을 지켜낼 진정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이블 위에서 악수를 나누며 적의 양심에 호소하는 따뜻한 외교적 대화입니까? 아니면 적의 심장부를 단숨에 찢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선제 타격 억지력입니까? 대화 혹은 억지력이라고 댓글창에 선명하게 입력하여 당신이 선택한 평화의 방식을 세상에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냉철한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굳건한 내일을 결정할 것입니다.